마지막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창수 지검장 사표가 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6월 3일 날까지 그 퇴직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창수 지검장도 그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 근데 대상이죠. 그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표 수리 막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공직자의 경우에는 네. 어떤 그 범위가 있을 때는 이거 함부로 퇴직 처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제가 볼 때 예.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다 월권이라고 봅니다. 월권이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어차피 특검이 가동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네. 하나 우려되는 거는 국외 도피? 해외 도피 이 출금 조처해야 됩니다. 네. 예,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출금도 해야 되고 조사받고 이제 일단은 포토라인에 서실 분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요. 이제 회의 때문에 2분 뒤에는 떠나셔야 돼가지고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 용산으로 가시는 것이냐 대통령 오늘 이제 취임식도 하게 되잖아요 국회에서. 예. 그러면 취임식 이후에 지금 바로 6시 21분부터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받아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근무는 이미 하셔야 하고 돼. 있는 거죠. 이미 하고 네, 있고 근무는 어디선가 하셔야 되는데 용산으로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산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던가요? 제가 그것까지 용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 정도의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하시는데 관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관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은 왜 그렇게 많이 쓴 건지 네. 스크린 골프장은 있는 건지 여전히 그 집무실도 안 갔으면 하는 내부 의견도 있죠. 예, 뭐 그런 용산에 것들 뭐 다 설치해 놓지 않겠냐 막 이런 다 감안해서 예. 사전에 체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관저는 모르겠어요. 관저는 안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관저는 안 간다. 예, 그렇고. 근데 하여튼 거기도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경호도 아까 보니까 경호처가 아니라 당분간 경찰이 경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직은 어수선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 들렀다 오는 예, 길인데 예, 예. 다 경호 인력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던데요. 그런가요? 네, 요소마다 제가 일부러 경내를 한 바퀴 삥 둘렀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만일의 상황을 뭐 예. 그런 우려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과도기에 속칭 뭐 군기 빠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철저하게 그 검문 검색하고 또 양복 입은 건장한 네. 경호 요원들이 예. 곳곳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듬직했습니다. 이제 뭐 스나이퍼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무슨 장비로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제 하던데요. 그거 안 입으셔도 되나요? 방호 뭐야 그거 저기 방탄복. 예. 저는 판단이 잘 안 돼요. 저는 어제 사실 예. 자택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예.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어요. 좀 빨리 좀 그냥 훅 지나가지. 거기 서가지고 또 예. 말씀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취임식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정무적인 판단도 할 테니까. 예. 네. 진짜 방탄복을 입고 21세기에 유세를 하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진짜. 예. 저는 이 선거전에서 가진 그 음해와 조롱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이제 판치게 됐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서 그러는 선거판을 저는 처음 봤어요. 뭐 참모들이 하거나 이제 어떤 네. 흑색 선전도 하나의 선거 전략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방탄복 입는 거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겪었는데, 네. 게다가 내란 세력들이 자 옆에 있으면은 진짜 다시 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다. 근데 진짜 이번에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라는 생각 들고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해결되고 정리되고 한 단계 넘어가는 뭐 이런 판단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김정재 의원이 한 총알 발언도 박제해놔야 됩니다. 아, 총알 발언 그 너무 심각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미워도 그러니까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언어가 너무 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인은 뭐 들고 투표하라 그 이준석 발언으로 한참 아유. 떠들썩해질 때 네. 뭐 들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 인간이면 이재명 찍지 않는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통합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통합의 전제는요.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혐오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혐오하는 예. 정치, 예.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이거는 축출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단호하게 단절해야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네. 끝으로 그 과방에 계시니까요. 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송법뿐만 아니라 언론을 정상화한다는 표현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봐요. 언론 정상화. 예.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예. 그 불필요하게 저항을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려는 것, 네. 또 여론의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언론 정상화예요. 언론이 어떤 게 정상인가? 네. 사장이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과 시청자나 독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보도는 독립돼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이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보도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언론 개혁이라고 불러왔는데 언론 정상화입니다, 본질은. 네. 네. 저는 그 혐오도 종편의 수많은 정치 토론에서 파생된 역사의 산물이 아닌가, MB 때부터 만들어진 산물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여러 좀 들었습니다. 언론 정상화 과제 가운데 종편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그 사형 방송들도 네. 보도가 독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네. 제도로서 이렇게 장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 모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